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겨울이 다 지나가나 싶더니 어젯밤 사이 눈이 내리면서 또 수복 기사였었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더니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틀간 2% 이상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데요.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기관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3% 정도 하락하면서 162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날씨도 증시도 하루빨리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박클럽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할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클럽이 마련한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재밌는 사연과 닉네임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두 분을 추첨해서 색채의 연금술사 로전 미술관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당첨자를 발표를 해야겠죠. 어제 휴대폰 뒷번호 끝번호 0483님께서 꼭 뽑아주세요. 아자아자 파이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한 분 8898님께서 솔로몬님의 강의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두 분께는 색채의 연금술사 로전 티켓 2장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 또 응원의 문자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문자 015-8500-1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자, 먼저 고수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 증권방송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과 함께합니다. 솔로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솔로몬님. 네. 제가 오늘은 뭔가 모습이 좀 다른가 싶었는데 네. 아니, 나비 넥타이 어쩌셨어요? 네, 어제 술 먹고 잃어버렸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책가방에 그 나비 넥타이를 넣고 다니는데 네. 어제 집에서 이렇게 책 정리를 하면서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술이 아니라 책 정리를 하시다가 네. 네, 집에서 꼭 한번 다시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솔로몬님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나비 넥타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저도 오늘 방송국에 왔어야 비로소 네. 없어졌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오늘 또 고수익 올리신 분이요. 서일교 소장님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제는 세 종목으로 고수익을 올리셨는데 오늘도 또 1등 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한 테마주들이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흐름들 중에서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갔던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도 오늘은 좀 특징이 없는 그런 좀 밋밋한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서일교 소장이 그 큰 수익을 보았던 종목은 어제 종목에 이어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인 모건 코리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모건 코리아로 서일교 수장님이 6% 이상의 수익을 보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는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일교 네, 서 소장입니다. 수장님.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모건 코리아로 어제 6% 이상 수익 보셨잖아요. 네네. 오늘은 몇 %나 수익을 보셨습니까? 예. 모건 코리아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또 이제 좋은 흐름이 또 전개가 되고, 해서, 오늘 장에도 계속해서 이제 한 4% 정도는 장중에 계속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모건코리아는 계속적으로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전고점까지는 적어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다시 또 모건코리아 같은 경우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특히 또 장막판에 보시게 되면 조금 흘러내리는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약 2시 20분경에 모건코리아 또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약 103%라는 증가세를 보임으로 해서 상당히 또 실적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또 살아서 막판에 또 급등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막판 동시효과까지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종가상으로 9.8%의 종가상 상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끌고 가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건코리아를 차익 실현하신 건 아니고 계속 들고 계신 거죠? 예, 중간에 아침에 차익 실현했다가 또 들어갔습니다. 재면서 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벌써 14% 정도 수익 보시고 계시다고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서 소장님. 예. 제가 보니까 서 소장님은 매일매일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초보 투자자들이 같이 따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시장은 지금 항상 여러분들 보셨을 때 장이 어느 정도 상승 추세의 흐름이 전개되고 상승의 흐름이 전개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단기 스윙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는 전략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기에 좋은 시점이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다는 것이죠. 네.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지수가 지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까지는 어느 정도 단기 매매로 단타가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저는 단타 위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스윙 위주로 들고 가는 테마주나 급등주 같은 경우도 들고 가는 전략을 가지는 그러한 마인드의 소유자입니다. 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네. 네, 서 소장님. 예. 오늘 또 추천해 주실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하이소닉이라고. 하이소닉이요. 예, 그렇습니다. 코드 번호 106080인데요. 서 소장님. 예. 이 종목은 지난주 화요일날 상장됐죠? 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예,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휴대폰용 자동 초점 구동 장치를 만드는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히 주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최근 휴대폰 부품 즉 휴대폰 쪽으로 상당히 좀 발전성이 굉장히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 특히 휴대폰 부품 쪽으로도 상당히 성장성이나 어떤 발전 가능성,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특히 국내의 단말기 부품 제조업체들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꾸준히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하나의 성장 기대감의 어떤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이소닉이라는 것이 최근 오늘 오후장에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많이 흔들렸는데 특히 오후장에 가장 특징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모베이스라든지 기타 같은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급등의 모양이 전개가 되면서 하이소닉도 오늘 7% 급등의 흐름이 마감이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소닉은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약 3일 전에 1,900원이라는 저점을 형성한 뒤에 계속해서 1,900원을 지금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제 살짝 눌러주었다가 오늘 아래꼬리를 달면서 급등의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에 내일은 갭상승만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또 상승의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은 갭상승 출발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 갭상승만 보여준다면은 내일 좋은 흐름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1,900원까지만 보시고 1,900원을 이탈했을 때는 가감하게 손질을 하셔야 되겠고 이 1,9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좀 더 스윙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 이렇게 사료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하이소닉 같은 경우에는 막 상장한 이후에는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반등의 네네.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소장님. 예. 네, 오늘 고수익 올리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내일도 전화 연결이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내일도 전화 연결 기대해 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일교 수장님께요. 모건 코리아로 14%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시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갈게요.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의 변화가 없었죠.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그대로입니다. LG와 큐맥스,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 5종목이 있고요. 현금 비중은 30%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밋밋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솔로몬님, 네. 코스피 지수가 저항대로 보이는 1630선에서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지수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오히려 외국인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비교적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있죠.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주식들을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락할 때는 좀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었던 기관 투자가가 증시가 지수가 올라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매도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지수 1640 또는 1650대에 놓여 있는 기술적인 저항, 매물대 저항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돌파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달러 가치.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달러 가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어떤 상황에서 보면 더 좋은데요. 증시세. 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커지면서 오히려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안전 기미를 찾으면서 달러 가치가 좀 하락하는가 보다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달러 가치가 다시 7개월 내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와 환율도 최저치를 장중에 기록하는 등 다소 환율 흐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좀 불안한 모습들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원달러 환율도 반등을 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단계, 그러니까 국내 많은 기관 투자가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지수 1640 또는 1650대에 놓여 있는 심리적인 저항, 기술적인 저항을 치고 나가줘야지만이 비로소 많은 투자자들이 좀 안정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이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더 많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공해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또 이번에도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라는 신호를 외국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보면은 좀 다소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외국인 선물 쪽에서의 그 매매 흐름들도 보면은 여전히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력하게 순매수를 해줘서 비교적 우리 증시가 좀 안정적인 역할을 보여주는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동안 며칠 동안 샀던 것을 또 팔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선물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내일까지도 또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 부분은 그렇게 돌파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즉 지금 급하게 주식을 사는 것은 그렇게 뭐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국내 증시에서 키는 외국인들이 잡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올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솔로몬님, 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 네, 들어서 이제 솔로몬님께서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들고 가봐라. 현금은 한 30% 정도 갖고 있는 거 괜찮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려 보기는 했는데 네. 내일 왕초보 최은정이 매수할 만한 종목들, 비장의 종목들을 몇 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내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내일 또는 다음 주 초 네. 어떤 시장의 중요한 시그널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수가 1600선에 지수 1600선이 상당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지지 가격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테스트하게 될 거고요. 네. 이러한 테스트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1640 또는 1650대의 저항을 돌파 시도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내일 정도는 몇 개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서 최현정 아나운서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내일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왕초보 최현정이 내고 있는 수익률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화면 보시죠.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LG화학이랑 휴맥스가 20%가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10%씩 있습니다. 종목별로 수익률을 좀 살펴볼게요. LG화학은 오늘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와 같은데요. 2%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휴맥스가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이 2% 정도 오늘 내렸고요. 반면에 하림이 강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왕초보 최은정이 내고 있는 수익률은요. 2.57% 상승률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일기 내일 제 가상 계좌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갈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지혜로운 솔로몬과 함께하는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돌발 퀴즈 정답을 말씀드려야겠죠. 어제의 문제는요. 기업의 주식 가치는 배당을 금리에서 이것을 뺀 것으로 나눈 것이다 였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1번 성장률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돌발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열심히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리츠 증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무료 이용권으로 장중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치 분석을 어떻게 이해하나 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될지 솔로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 금방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사례를 들어서 기업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치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식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그 대박 클럽의 퀴즈 문제에도 나왔던 부분들이죠.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하는 부분들인데요. 네, 이거는 금리에서 성장률을 뺀 값을 분모에다 두고 위에 분자의 배당을 두는 값으로 우리가 주식의 가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현재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 현재 주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식이 있었었죠. 네, 두 번째 중요한 식은 바로 가치 평가의 잣대가 되는 바로 PER이라는 지표인데요. 이 PER이라는 지표는 주당 순이익을 분모에다 두고 위에를 현재 주가로 두는 거죠.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주가라는 것은 결국 이 가치와 동일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금리가 어제 한 부분들을 잠깐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금리가 올라가면은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분모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주식의 가치 값 전체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이 PER 지표를 분자의 값을 작게 만드니까 이 PER 값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제가 떨어뜨린다, 올린다라는 것은 모든 기준이 똑같을 때 금리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치평가의 잣대인 PER을 낮추어서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주당 1,000원이라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전에는 10,000원에서 거래되었다면은 그 10,000원에 거래되었던 것이 된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주가는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9,000원, 8,000원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논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그러니까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많은 종목 진단 올라왔던 것 중에서요, LG전자라는 게 있었었죠, 그죠? 예, LG전자가 여러분들 관심에 굉장히 많이 관심권에 들어와서 종목 진단 요구가 많았던 종목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른 IT주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LG전자만 유독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LG전자가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LG전자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휴대폰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시장에서의 돌풍이 불어나가면서
사실은 이 LG전자가 이 스마트폰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LG전자 주가가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최근에는 오히려 증시가 안 좋았는데 반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LG전자가 앞으로도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투자자들은 좋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참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단기적인 것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기업의 가치 부분은 아니죠. 단기는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또 주식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가치가 아니라 수급이죠, 수급. 수급이고 인기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기술적인 차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될 때는 이러한 단기적인 시각을 조금 더 중요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런 단기적인 그 변화보다는 오히려 가치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PER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PER. 예, 주가 수익 비율이요. 예.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하고의 비교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만큼 이익을 내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얼마냐를 상대적인 비교 기준이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평균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10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의 주요 종목들이 한 주당 1,000원의 이익을 내는 평균적으로 1,000원의 이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의 거래 수준은 얼마냐면 주가 수준은 얼마냐면은 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만 원. 10배 정도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LG전자는 그럼 과연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아야 되겠죠. 물론 LG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분석 애널리스트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평균치를 내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평균치를 시장 컨센서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주당 순이익이 대략적으로 13,500원 정도 평균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3개월 내에 나온 보고서들의 평균 가격이 아니라 평균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13,5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LG전자가 시장의 평균만큼만 평가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결국은 LG전자의 주가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13만 5천 원이 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 13,500원이라는 얘기죠. 좀 작아서 여러분들 혹시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크게 써야 되겠죠? 예. 13,500원입니다. 그리고 시장 평균 PER이 약 10배입니다. 10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가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라가 문제라면은 13만 5천 원이 되어야 되겠죠. 시장 평균만큼만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LG전자는 13만 5천 원이 지금 주가가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현재 LG전자의 주가는 11만 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오늘 11만 6,5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11만 6,500원이니까 적어도 13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적어도 10% 이상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LG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LG전자는 시장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수급적인 부분, 시장의 인기, 뭐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 이러한 그 단기적인 영향 때문에 LG전자가 그동안 소외를 받아왔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LG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싼 가격에 매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13만 5천 원 정도가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다.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준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싸죠? 네, 그러니까 LG전자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까 제가 시장의 가치, 주가의 가치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가치라고 했을 때 이 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다시 한번 앞부분 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에서 성장률을 뺀 부분을 배당으로 이렇게 나눈 값을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LG전자가 성장률이 더 기업의 이익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PER이 10배에서 평가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10배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반대로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적정 주가 수준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든지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10배가 아니라 혹시 9배로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이걸 10배가 아니라 11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늘 시장은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LG전자의 앞으로 이익 성장세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제가 대답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있거든요. 네. 자, 이걸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주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참 그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평가도 역시 애널리스트들마다 극단적으로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러한 그 대립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PER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이 평가받고 있는 이 그 평균 PER은 약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약 2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요. 이 25배라는 것은 올해 예상 순이익을 주당 순이익 지금 오늘 가격이 얼마죠? 오늘 가격이 16,500원이요. 예, 16,500원의 가격인데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16,500원이라는 가격이 25배나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면은 이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6,500원을 25로 나눠버리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고요. PER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10배 정도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여전히 좋을 거다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 가장 높게 그 적정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보고서를 보면은 24,000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000원. 그런데 또 그냥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보면은 16,000원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보고서들도 그러니까 현재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비싼 네, 편이다라는 그냥 말이네요. 팔으라는 얘기죠, 네. 사실은. 매도를 하라는 얘기고 어떤 데는 사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실적을 가지고 누구는 사라, 누구는 팔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상황들이 나오느냐면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그 주식의 가치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금리 빼기 성장률을 예. 하고요. 배당으로 나눈다고 하셨죠. 예.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 성장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주가를 24,000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평가하는 증권사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4,000원이 괜찮다라고 하고, 또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성장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현재 PER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관계자분이 보시면은 저를 굉장히 미워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직까지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보고서들 내용을 찬찬히 보면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많이 있고, 또 이
새로운 그 태양광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매출이 정말 얼마만큼 가시화가 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24,000원이라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증권사들조차도 이 평가 기준을 엉뚱하게 수익 가치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수익 가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산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이러한 그 적정 가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수익 가치가 아닌 자산 가치 기준으로 잣대를 대놓고 투자를 권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PER이라는 기준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네. 같은 업종 내에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 산업, 뭐 농업, 수산업 이러한 1차 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또 저 IT 쪽의 벤처 기업들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기준의 PER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PER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PER의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굉장히 안정적인 산업,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는 또는 뭐 사양 산업 같은 경우에는 PER 자체를 10배가 아니라 오히려 5배, 4배 뭐 이런 식으로 낮추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는 1차 산업에 있는 기업의 PER하고 IT 산업에 있는 기업의 PER을 같이 놓고 하나가 저평가되어 있다, 하나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 서로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또 서로 환경이 다른 그런 종목들 간에는 기준을 좀 달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솔로몬님과 함께 개별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서 가치 분석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솔로몬님, 네. 저기 칠판에 보면요, 네. PER이 주당 순이익분의 이제 주식 가격이라고 적어주셨잖아요. 네, 예. EPS라는 게 있던데 EPS는 주당 순이익을 가리키는 건가요? 네, 이 주당 순이익을 영어로 EPS라고 합니다. EPS라는 얘기는 네, 여기다 좀 쓸까요? E라는 것은 earning을 말하는 거고요. 네. 예, per share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보면은 earnings per share라고 해가지고요. 주당 순이익을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 밑에가 이게 EPS입니다. 네, 그리고 네, 위에는 알겠습니다. 주가고요. 네. 네, PER이라는 게요. 네. 주가를 주당 순이익인 EPS로 나눈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네, 여러분들께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PER이 낮아야 되는데요. 동시에 이것의 증가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자,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PER이 낮아야 되고 동시에 이것의 증가 속도가 빨라야 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EPS, 2번 ET입니다. 자, ET? 손가락이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가 알려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이 무료 이용권을 가지고 장중에 하이리츠에서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을지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여보세요?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화순인더를 여보세요? 네, 화순인더인데요. 네, 증권회사에서 권유해가지고 작년 7월에
예, 13,5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작년 7월이요. 예, 예. 네, 꽤 오래 들고 예, 계셨네요. 오래됐는데 손절가를 놓치고 이제 네. 주식 초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그걸 권유했으면 손절가도 좀 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갖고 손절을 기회를 놓쳤어요. 네, 시청자님. 예, 오늘 예. 종가 기준을 보니까요. 8,010원입니다. 예, 예, 그 예. 사이에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예, 근데 이제 구했더니 좀 네. 기다리라고 그러면 올라갈 것 같다고 이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왔는데 네. 막막하죠. 그냥 그래서 좀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지 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럼 시청자님. 일단은 예, 예. 주가가 회복이 되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실 의향도 있으시고요. 예. 네, 혹시라도 다시 올라갈 기미가 있다면 물타기를 조금 더 해볼 수도 있겠고요. 예. 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솔로몬님과 함께 자세히 좀 풀어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매일 저 대박으로 매일 실증하고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예, 잘 부탁합니다. 네, 솔로몬님. 고맙습니다. 화승 인더스트리요. 네, 화성 인더스트리는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 차트, 기술적인 분석 기준으로 본다면요. 주봉상 거의 저점에 와 있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요. 그래서 현재 그 가격대 약 8,000원 선 이하에서 크게 더 떨어질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지루하게 힘든 과정들을 참아 오셨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금까지 참아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참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배운 기준으로 잠깐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면은 아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참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물론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배운 부분을 잠깐 한번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인더스트리의 최근 그 분석 보고서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주당 순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2,500원 선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2,500원보다 더 높아지겠죠? 2,500원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 인더스트리의 주가가 10,000원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0원. 그러면은 PER이 몇 배가 되겠습니까? 네 배요. 4배가 되겠죠? 네. 자, PER이 4배 정도 된다는 얘기는 시장 평균이 10배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성 인더스트리의 순자산, 한 주당 순자산입니다. 주당 순자산. 주당 순자산을 부분을 보더라도요, 주당 순자산에 그냥 전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전체 순자산을 보면은, 약 1,150억 정도가 나옵니다. 갖고 있는 부채를 다 제외하고요. 1,150억 정도 나오는데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주가의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요. 겨우 한 400억대 정도, 한 443억이었네요. 예, 한 443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안 움직이죠. 네, 시장의 어떤 수급 구조라든지 또는 인기, 바람 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도 지금 최근에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거의 바닥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것은 너무 아쉽죠. 예, 저는 오히려 여윳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가격이거든요. 네. 예, 기술적으로도 사고 싶고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이 물타기를 해도 괜찮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근데 충분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물타기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언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될지, 작년 초반처럼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이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팔 필요가 없을 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SK에너지입니다. 매수가가 99,000원이고요. 비중이 20%가 있는데요. 최근에 사신 것이라면은 하락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님. 네. 비교적 가격대는 타이밍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SK에너지를 오늘 배운 기준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또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SK에너지의 주당 순이익에 대한 그 평균치, 네,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발표되어 있는 여러 증권사들의 분석 보고서들의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요, 올해 주당 순이익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을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느냐면요, 12,500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배라고 했습니다. 10배 정도 된다고 했는데 12,500원의 주당 순이익을 갖고 있는 회사가 10배 정도에 거래되기 위해서 시장 평균만큼 거래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2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시장보다 더 올해 성장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10배가 아니라 이제 11배가 될 수도 있고요. 1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가격에서 10%, 20%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적정 가격 수준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약 9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9배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상태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저항을 바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시장 평균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약 한 10% 내외 정도. 근데 이 최근에 이제 정유업계에 대한 좀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익 성장세가 그렇게 아주 탄력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 평균 수준을 본다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한 10% 내외 정도.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좀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PER이 낮아야 하고 또 동시에 이것의 증가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EPS, 2번 ET.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죠.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자,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대가,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그 워런 버핏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쓰레기 처리 업체의 주식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 들으셨죠? 자, 미국 피니스 지역 쓰레기 처리 업체인 리퍼블릭 서비스의 주식을요, 460만 주 정도를 추가로 매입해서 이제 830만 주 정도의 주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폐기물 관련 업체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렇게 워런 버핏처럼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모멘텀에 뇌동 매매하는 투매는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